2025년 9월에 중국 온라인에서요, 갑자기 하늘 사진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구공만한 우박이 뚝뚝뚝 떨어지는 사진이랑 베이징 도시 위에 가로지르는 그 이상한 모양의 구름들, 아니면 노을이 불다 못해서 마치 막 피처럼 보이는 그런 광경들. 사람들은 이걸 올리면서 내용이 뭐라고 썼냐면 하늘이 화났다, 하늘이 복수한다, 이런 글을 계속 남겨요. 계속 올라와 이 글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댓글은 또 내용이 뭐냐, 하늘이 울고 있네, 징조다, 이건 좀 무섭다. 아니 우리가 보기엔 그냥 하늘 사진, 그냥 하늘이 좀 무섭게 보이긴 하네, 뭐 우박 피해 없어야 될 건데, 대충 생각하고 넘어갈 만한 포스팅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국에서 다들 이런 사진이 올라오니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몇 시간 뒤에 하나, 둘, 포스팅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왜 다들 글을 내리는 거지? 얼마 뒤에는 우박, 하늘이 화남, 이런 키워드만 써도 아예 포스팅이 안 돼요. 다른 키워드로 우회해서 좀 변형해서 올리면 나중엔 계정까지 정지 먹어요. 뭘까? 왜 아무것도 아닌 이 게시글을 왜 삭제하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할 땐 좀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 중국에서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중국 당국이 이 하늘을, 특히 뭐 우박, 폭풍, 이런 좀 무서운 사진이랑 영상들 있죠. 이거 정말 정말 싫어하거든요. 이유가 뭘까? 이게 사실은 진짜 하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일종의 밈이에요. 의문사, 실종, 부패 스캔들. 정확히는 중국에서 누가 봐도 수상한데, 이 나라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도 그 진짜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 때 하늘이 운다라는 밈이죠. 거기 화력이 확 붙어서 며칠 내내 SNS에는 하늘 사진이 도배가 됩니다. 그럼 당국에서 어떻게 하냐? 아주 예민하게 검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25년 9월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왜 하늘 사진에 화력이 붙었을까? 왜 중국 시민들이 분노했을까? 자, 바로 지난 9월 11일 37살 중국의 유명한 배우 위멍롱이 사망하면서입니다. 위멍롱은 베이징에 있는 최고급 아파트 5층에서 떨어졌어요. 그렇게 숨졌는데, 위멍롱이 살던 집은 아니고요, 지인들하고 같이 파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창문 열고 떨어져서 사망했어요. 처음에 중국 당국에서는 위몽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거 살자다 라고 밝혔는데, 바로 몇 시간 뒤에 아니다, 술에 취해서 사고로 떨어진 거다, 한 차례 말을 바꿉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떨어졌는지, 술은 얼마나 마셨는지, 누구랑 마셨는지 당연히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경찰은 이 파티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조사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왜 공안에서 일 안 해? 의혹들을 온라인에 쓰면 사라지는 거지? 한때는 위멍롱이란 이 단어만 검색해도 안 나왔어요. 아무것도 안 나와. 근데 이 정도의 검열은요, 이 수준은 중국에서도 최상위 계층, 그들의 지시가 내려와야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나 경찰에서야 이거 묻어, 이럴 수가 없대요. 그렇게 사람들이 계속 사건을 하나씩 하나씩 파다 보니까, 뭐야, 사고사 아닌데? 위몽롱이 죽기 전에 엄청난 폭행을 당했고, 누군가 두 사람이 그를 창문으로 밀었다. 특히 위몽롱이 배우 활동하면서 여러 권력층에게 통제당해왔다라는 소식이 일파만파 번지는데요. 중국 당국에서는 계속 삭제, 뭐 올라오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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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속도로 삭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자, 여러분, 오늘 사건은요, 중국 베이징에서 지난 9월에 진짜 난리가 난 사건입니다. 지금 중국을 넘어서 중화권, 뭐 대만, 홍콩, 아니면 한국이나 일본, 미국에서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특히 배우 위멍롱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알려진 영상이 있어요. 그게 공개가 되면서 다들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그리고 이 사건이 리서치하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그 내용은 정말 방대한데 이게 중국에서 제대로 정리된 기사가 없어요. 당연히 없지. 영상, 사진도 중구난방이고, 이게 사진이나 영상을 봐도 이게 진짜 뉴스인가? 가짜 뉴스인가? 이 영상도 조작된 건가? 구분이 잘 안 갑니다. 되게 답답했던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번 사건은 제가 디스클레이머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수사팀의 공식 발표, 공식 입장보다는 인터넷에 알려진 소문들, 의심들, 음모론을 바탕으로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식 입장을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또 특정 국가를 비방하기 위해서 제작된 콘텐츠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중국 사건이에요. 여러 가지 소스를 통해서 뭐 중국의 문화나 사회 구조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보긴 했는데 혹시 잘못된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들어가 볼게요. 2025년 9월 11일 새벽 5시 10분이었어요. 아직 다들 이렇게 잠들어 있는 조용한 시간이었는데 해도 안 떴어요. 베이징에서도 부촌으로 알려진 써니사이드 어퍼 이스트 컴파운드, 아주 고급 아파트라고 해요. 이 아파트에서 할머니가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옆에는 허스키 한 마리가 할머니에게 쫄래쫄래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허스키가요, 16동, 17동, 그 옆에 18번 동 쪽을 보면서 미친 듯이 막 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걔가. 할머니는 얘가 왜 이러나. 나중에 허스키가 막 할머니 바지 물어뜯고 계속 저쪽으로 가재. 그렇게 보니까 딱 봐도 이 술에 취한 사람이 바닥에 퍼질러 자고 있어요. 할머니는 에휴, 잘 잘면 같대 뭐 이러면서 그냥 지나쳤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보니까 그 쓰러진 사람 옆에 피가 번들번들 하는 거예요. 어머, 이게 술 취한 사람이 아닌가 보다. 그 순간요, 어떤 남자가 18번 동 건물에서 계단으로 막 뛰어내려오더니 할머니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남자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 제 친구예요.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가 입고 있던 셔츠를 벗어서 덮어줍니다. 아니, 할머니는 좀 이상하죠. 친구면 지금 무슨 일인지 물어보고 막 피가 나는데 뭐 흔들어서 깨워볼 수도 있는데, 근데 딱 봐도 뭔 일 일어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친구가 뭐 울거나 소리치거나 야 일어나봐, 도와주세요, 이게 정상적이지 않나? 근데 너무 당연히 지금 쓰러진 남자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셔츠를 이렇게 착 덮어주는 거예요. 朋友下来说这个死者是他的朋友，然后他就把自己的衣服脱了。人家说我怕你可跟我室友盖上嘛，他就把衣服给他盖上面。人家这死者还穿得清清爽爽的，衣服穿得好好。 이후에 아파트 경비원이 먼저 도착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경찰이 처음 도착한 건 아침 6시 2분이에요. 근데 이때는 주민들이 이미 많이 모였어요. 무슨 일 났나? 뭐 사람이 죽었대 하면서 주민들이 앞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사망한 사람이 배우 위몽롱이다. 금방 소문이 납니다. 이때 이웃들은 다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얘기도 하고 기사가 언제 뜨나 휴대폰으로 계속 검색도 해보고, 이때 경찰은요, 누가 봐도 수사를 하고 있구나, 뭔가 단서를 찾고 있구나 애쓰는 모습이었어요. 경찰은 공안이죠. 공안 또는 경찰이라고 할게요. 지문도 채취하고 바닥에 뭐 핏자국, 건물 난간에도 꼼꼼하게 마킹하고 사진도 찍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위몽롱이 떨어졌다고 하는 5층 유닛으로 갔어요. 거기서도 무슨 일이 있었나 조사를 해보는데, 그런데 오전 11시 30분쯤에 5층 수색하던 그 경찰관들이 다시 1층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이때부터 분위기가 좀 이상해집니다. 당시 주민들은 여전히 몰려 있었거든요. 다 모여서 무슨 일인가 하고 있는데 다들 한 손에 휴대폰을 들고 이제 위몽롱 소식이 언제 나오나 하면서 검색하고 있었어. 위몽롱 사망, 위몽롱. 이때 이 위몽롱 키워드가 폭발적으로 검색량이 늘고 있었어요. 11시 25분에 처음으로 어떤 이제 기자인데 가십 다루는 기자라고 합니다. 소식을 퍼뜨려요. 내용은 위몽롱이 10일 밤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새벽 2시쯤 별도의 방에서 잠자리에 들었으며 다음날 아침 친구들이 그의 시신을 발견했고 이웃 경찰을 불렀고 위몽롱의 주머니에는 친구들의 롤렉스 시계 2개가 있었다. 그가 떨어진 창문의 방충망은 위몽롱이 직접 열었다고 전해진다. 경찰은 범죄 혐의를 배제했다. 이 기사를 보고 주민들이 든 생각. 아니, 경찰이 지금 저렇게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범죄 혐의가 없다고? 불과 몇 시간 만에? 부검을 해도 이렇게 일찍 안 끝나죠. 그리고 같이 있던 친구들은 조사 벌써 다 했어? 몇 시간 동안 다 조사할 수 있어요? 뭔가 수상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무엇보다 주민들은요, 전날 밤 이 아파트에서 누군가 싸우는 소리, 비명소리, 고성방가하는 소리가 새벽 내내 들렸다는 겁니다. 밤에 주민들이요, 뭔 일 났어? 이러다가 사람 하나 죽는 거 아니야?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새벽에 눈을 뜨니까 정말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웃 주민이 경찰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저기 어제 파티했던 그 사람들 그거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때 경찰은 이미 여러 명 체포했습니다. 이렇게 들었대요, 주민은.
아, 역시 전날 무슨 일이 있었구나. 참고로 이 아파트는 4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호수는 6층인데 높이는 5층인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건물들이 있죠. 종종 4층 없는 건물. 자, 아무튼 위명롱이 떨어진 곳은 5층 창문이에요. 근데 발코니가 아니라 이게 작은 창문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발코니면 난간을 넘어서서 뭐 떨어질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이렇게 조금만 열리는 창문이고 지금 여기 창문을 보면 방충망이 있거든요. 그 방충망을 힘으로 강하게 떼어내야지 뻥 뚫린 창문이 나오거든요. 여길 위몽롱이 사고로 방충망을 사고로 떼어내고 떨어진다. 이게 말이 안 된다. 게다가 경찰이요. 현장 검증 비슷하게 경찰 한 명이 창가에 이렇게 몸을 이렇게 기울이고 다른 한 명은 그 뒤에서 미는 듯한 이렇게 사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시범을 해보는 거죠. 재현하는 거죠. 그런 모습도 주민들이 다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사가 위멍롱 사고로 5층에서 추락함 범죄 가능성 없음 발표를 하니까 뭐야 이것들 은폐하려고 하네? 이렇게 처음부터 사건 현장에서부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가십 기자는요, 얼마 뒤에 기사를 수정해요. 위몽롱의 주머니에 친구의 롤렉스 2개가 있다. 요거 삭제하고요. 추가로 현장에서 보니 5층 창문이 손상돼 있었다. 이걸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기자는 혹은 경찰은 롤렉스가 친구들의 시계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얼마 뒤에 오후 6시 44분에 위멍롱 소속사에서 아주 짧게 발표를 하는데요. 위멍롱이 이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범죄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자, 문제는 새벽에 시신으로 발견됐는데 근데 저녁 6시에 소속사에서 공식 입장을 낸다? 거의 12시간 만에 발표를 했어요. 그동안 뭐 했냐? 왜 이렇게 늦게 발표를 했냐? 그리고 제일 어이없는 게 위멍롱의 가족들이요. 기사 뜬 거 보고서 우리 아들이 죽었어? 이걸 기사로 알았대요. 아무도 연락해주지 않았어. 공안도 연락 안 하고 회사에서도 연락 안 하고. 이것부터가 참 미스터리하죠. 제일 처음에는요. 위멍롱이 스스로 뛰어내렸다. 이렇게 밝혔어요. 근데 여러분 중국 연예계가요. 뭐 우리나라도 비슷하지만 뭐 우울증, 과로, 스트레스 이게 상상 초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멍롱도 그렇게 된 건가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특히 팬들. 위멍롱이 반려견을 2마리 키웠어요. 코기랑 프렌치 불독. 자식처럼 정말 아꼈대요. 이게 완전 가족이었어요. 만약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근데 이 친구들 뭐 잘 돌봐주세요. 뭐 미안해요. 뭐 이런 말 한마디 없이 떠난다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유서도 없고. 보통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은 남한테 피해주는 걸 되게 싫어한대요. 조용한 데 가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친구 집에서 뛰어내린다고? 이게 어떻게 살자냐. 진짜 맞아? 막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경찰은 입장을 번복했어요. 살자 아니다. 사고사다. 경찰 설명은 위몽롱이 친구 집에서 만취한 상태였는데 술을 깨려고 손님 방에 들어갔다. 거기서 자다가 아침에 환기하려고 창문을 열었는데 균형을 잃고 하면서 방충망을 뜯고 쓰러진 거다. 밖으로.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 이 창문 모양을 보면 총 패널이 4개예요. 위에 2개, 밑에 2개.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이제 아예 창문이 아니고 그냥 아예 가려져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위에서도 한쪽만 딱 열 수 있는데 이게 창문이 옆으로 슬라이딩으로 미는 게 아니라 방 안으로 당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 안쪽으로 열리거든요. 각도는 한 50도 정도? 이걸 술 취한 사람이 비틀비틀 거리다가 실수로 떨어졌다? 이게 뭐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쉽게 납득은 안 가죠. 또 이 창문에 대해서 잘 아는 주민들도 나도 우리 집도 이 창문인데? 이분들도 아니 저 창문이 그렇게 사람이 쉽게 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 한 번도 위험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다. 그리고 지금 높이가 5층 높이예요. 여기서 성인 남자가 떨어진다고 사망할 수 있냐? 그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제로 이 위몽롱이 떨어진 창문을 보면 바로 아래층 4층 방충망에 손자국 같은 게 있습니다. 이 방충망이 보통 먼지 쌓여 있으니까 이렇게 막 만지면 표시가 좀 나잖아요. 뭔가 사람 손이 이렇게 스치면서
자국이 남긴 것 같아. 이걸 봤을 땐 이런 식으로 위에서 다리를 잡고 떨어뜨렸다. 위몽롱 키가 180이거든요. 근데 딱 그 손이 닿을 위치인 거예요. 위몽롱 손이 아랫집 방충망을 쓸었다. 무엇보다 팬들은 아니 왜 우리 위몽롱 배우가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지? 이게 제일 이상하다고 합니다. 왜냐면 다음날 중국 CCTV에 생방송으로 출연하기로 했거든요. 이 중요한 촬영을 앞두고 생방송을 앞두고 술을 마신다고? 원래 술을 마시는 사람도 아니에요. 지각 한 번 한 적 없고 스케줄 펑크 낸 적도 없는데 이런 사람이 안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이거 100% 뭐가 있다. 무조건이다. 했던 게 바로 영상과 검열입니다. 자, 그날 밤 위몽록이 죽기 직전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저는 이제 봤는데 위몽룡이 절규에 가까운 사람 소리 같지가 않아. 아주 절박한 그런 고통 소리가 들리는 영상이 있단 말이에요. 얼굴은 안 보이고 남자 이렇게 실루엣만 보이는데 그런 영상도 있고 주민이 아파트 외관을 찍었는데 그 아파트 단지에서 위몽룡으로 추정되는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몽룡이 실제로 폭행 당하는 장면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중국 당국에서 경찰이 인정한 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이때 하는 말이 뭐냐면 남자가 막 울면서 나는 어릴 때부터 계속 협박당해왔어. 너흰 날 죽이려고 해. 이게 정말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 출처에 링크를 넣어드릴게요. 거기서 다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또 이것 외에도 최근에 공개된 건데 어떤 여성이 도망쳐! 도망쳐! 도와주세요! 이렇게 소리치는 것도 있어요. 그냥 지금 온라인에서 이게 다 위몽룡의 소리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 주민들 말로는 경찰들이 왔었대요. 와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근데 몰라. 밝혀진 게 없어요. 중국 경찰은 아니라고 하니까 이런 폭로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궁금하죠. 아니 위몽룡 죽기 전에 그 술자리, 파티에 참석한 사람은 누구냐? 위몽룡이 그럼 학대를 당한 건가? 그러다 죽은 건가? 그럼 왜 죽였을까? 지금 중국 네티즌들 초유의 관심사입니다. 얼마 뒤에 폭로글 하나가 올라왔어요. 내용은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권력층의 남자가 위몽록에게 지속적으로 관계를 요구했다. 남자가 요구한 거예요. 위몽록은 계속 거절했는데 친구들이 야, 한 번만 좀 나와봐라. 괜찮아. 좀 말 좀 들어봐. 계속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잘 보이고 싶거든. 높으신 양반이랑 같이 술 한잔 먹고 싶고. 자,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위몽록이 나왔는데 술 파티가 벌어진 거예요. 자, 거기서 술이랑 약을 먹이고 위몽룡에게 성적인 학대를 했다. 그리고 입막음용으로 롤렉스 시계를 줬다. 그게 위몽룡 주머니에서 발견된 겁니다. 이런 글이 폭로가 됐어요. 근데 얼마 뒤에 삭제. 뿐만 아니라 위몽룡 죽기 직전이다 라고 나오는 그 영상들, 사진들, 심지어 하늘이 도왔다. 그런 밈까지 전부 다 삭제. 올라오면 또 삭제. 계속 올리면 아예 계정 삭제. 아예 SNS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 검열이 가능한 건요. 와, 중국에서도 완전 최고위층에서 떨어진 오더가 아니면 안 된대요. 예를 들어 국가 주석 포함해서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제일 윗단이에요. 탑7. 그 밑에 정치 당원은 24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돼야지 키워드로 검열하고 삭제할 수 있고 SNS 운영하는 회사 이렇게 쥐락펴락 할 수 있고 그리고 계정까지 삭제시킬 수 있다. 그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굴까요? 위몽룡을 원했던 그 사람 누굴까? 자, 일단 위몽룡이 누군지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1988년 5월생이고요. 중국 신장 위구르 출신입니다. 이 또래는 또 중국 하나이 정책 때문에 대부분 외동이 많아요. 위몽룡도 그랬어요. 아버지는 피트니스 코치였고요. 근데 아버지가 진짜 잘생겼어요. 되게 많이 닮았죠. 눈이랑 눈썹이랑 얼굴 형태랑 팬들이 이거 아빠랑 컨트롤 C, 컨트롤 V 아니냐. 되게 현대적이죠. 정보석 닮은. 실제로 위몽룡 별명이 아이폰 얼굴이었어요. 그만큼 뭔가 도시적인 이미지다. 약간 차가워 보이기도 하고 차분하고 어딘가 또 고요해 보인다. 어머니는 음악 교사였어요.
근데 위몽룡이 나중에 연예계 데뷔하고 나서도 엄마랑 종종 길거리 다니거나 백화점 가거나 그런 모습이 파파라치에게 찍히기도 했거든요. 정말 친구처럼 엄청 친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냐? 뭐 그건 알려진 게 없는데요. 혼자 키웠대요, 엄마가. 그래서 모자지간이 더 각별한 거죠. 어린 시절 부모님은 아들이 노래도 잘하고 악기도 잘 다루고 좀 재능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얼른 우리 아들 가수 시켜야 된다. 베이징으로 보내자. 그렇게 위몽룡이 고등학교 때 유학을 온 거예요. 베이징 현대음악학원 부속 고등학교에 다니고 베이징 공연예술학교의 컬리지거든요. 여기에 입학을 합니다. 졸업도 했어요. 근데 이 학교 두 군데 다 정말 들어가기 어렵고 또 중국은 인구도 많으니까 입시생들 얼마나 많겠어요. 경쟁이 장난 아니래요. 근데 여길 위몽룡이 딱 졸업을 한 거예요. 이후엔 자기 얼굴 알리려고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예능에 가는데 2013년도에 콰이런한셩, 영어로 슈퍼보이라는 오디션에서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전국 10위 안에. 대단하죠. 그래서 이때 얼굴을 많이 알렸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가수 지망생이었어요. 그렇게 방송이 끝나자 바로 연예기획사랑 딱 계약을 했는데 그 회사가 어디냐? 티엔위 처안메이라는 회사입니다. 줄여서 티엔위라고 해요. 중국에서 유일한 국영 연예 기획사예요. 좀 생소하죠,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공기업이죠. 연예 기획 공사예요, 공사. 민영이랑 국영이랑 비교를 한다. 그럼 어디가 더 좋을까? 이건 장단점이 있다곤 해요. 근데 위몽룡처럼 아직 신인이야. 기회도 잘 없고 얼굴도 좀 알려야 되고 그럼 국영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는 합니다. 왜냐면 이 T&E에서 운영하는 방송사가 중국 CCTV예요. 이 방송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지. 이후에 2015년도에 태자비 승직기, 2017년도에 삼생삼세 심리도화 요 드라마를 찍다가 2019년도에 신백사정기 이때 빵 터졌어요. 사극인데 위몽룡이랑 역할이 되게 찰떡이었다고 해요. 이 무렵에 위몽룡 웨이보 팔로워가 2,600만 명이 넘었어요. 다들 위몽룡 앞으로 한번 봐라. 엄청 뜰 배우다. 기세를 장전하고 있었어요. 위몽룡 보면 잘생겼죠. 잘생기고 연기도 잘하고 딱 기본적인 탤런트가 있어. 근데 이 배우를 보면 이 특유의 따뜻함과 순수함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팬이 얘기한 일화예요. 공항에서 여성이 비행기에서 딱 내렸는데 캐리어를 이렇게 질질 끌고 가다가 바퀴가 떨어진 거예요. 캐리어에서. 이게 떼굴떼굴 굴러서 갔는데 여성은 막 당황해서 어디 갔지? 막 어디 갔지? 그러다 이제 웬 키 큰 남자가 바퀴를 이렇게 딱 들고서는 달려와서 갖다 주는 거예요. 후광이 나지 않았을까? 진짜 막 샤랄라 하면서 바퀴 여기 있습니다. 그러곤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이때 여성은 와, 이 친절한 사람 위몽룡인지 몰랐대요. 나중에 보니까 배우였구나. 그러니까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런 일화가 알려지면서 잘생기기도 했는데 동네 오빠 같은 친절함이 있었다고 해요. 엄청 착했다고. 맞아요. 그러다 2020년 위몽룡이 한창 주가를 막 올리고 있을 그 무렵에 누군가의 눈에 띄게 돼요. 누군가. 여성 재벌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산이 원화로요. 거의 조 단위인 거물이고 특히 중국 엔터 산업에서 손이 안 닿는 곳이 없대요. 그 정도로 영향력 있는 인물. 그 여성이 계속 위몽룡에게 접근을 했어요. 너 내 어디 호텔방으로 오라고 해. 계속 스폰 해주겠다 이거죠. 위몽룡은 알지.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그냥 스폰과 관련해서는 아예 상대를 안 했어요. 아예 안 했어. 그러다가 위몽룡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TV에 안 나와. 알고 보니까 고향 신장 위구르에 가서 아이들 가르쳤다고 합니다. 무려 3년 동안 활동을 못했어요. 여러분 위몽룡이 88년생이에요. 엄청 어린 나이 아니죠. 좀 무명도 거쳤고 그렇게 겨우겨우 떴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아니에요. 30대 이제 중후반. 연예인한테 3년 공백기가 얼마나 길어요. 못 나온 거예요. 스폰 거절했다고. 야, 걔 출연시키지 마. 내 말 안 듣네? 말 좀 듣게 만들어봐. 그러다가 2023년에 갑자기 좀 분위기가 좀 바뀌었는지 위몽룡이 다시 방송에 나옵니다. 나왔는데 예전이랑 모습이 너무 달라요. 살이 너무 빠졌어. 엄청 빠지고 다리가 무슨 젓가락 같아요. 병색이 도는 얼굴이에요. 또 피부도 하얀데 사람 더 창백해 보이고 이때 방송에서 진행자가
아니 위몽롱 씨 왜 이렇게 말랐습니까? 이러니까 위몽롱 그 특유의 미소를 지으면서 배고파서요. 밥 먹을 돈이 없어서요. 이땐 사람들이 그냥 다 웃으면서 농담이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모르죠. 이게 진짜 농담인지 정말 생계 위협을 받은 건지. 그래도 팬들은 되게 환영했다고 해요. 반갑다고. 돌아와서 반갑다고. 그러다가 진짜 위멍롱의 인간적인 면이 드러난 그런 계기가 있는데요. 중국의 타오바오라는 사이트 있어요. 되게 유명하죠. 뭐 알리, 테무 이런 사이트인데 여기서 위멍롱이 패딩을 사 입었어. 그리고 리뷰를 쓴 게 알려진 거예요. 물론 리뷰에는 제가 배우 위멍롱인데요. 이런 글 없습니다. 평범하게 남긴 거예요. 가격이 한 4만 원 하는 패딩이었거든요. 내용도 되게 잘 썼어. 색도 예쁘고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두 번째 구매인데 아주 마음에 듭니다. 직원들도 친절합니다. 착샷도 있고요. 이렇게 짧은 영상도 있습니다. 되게 정성스럽게 남겨준 거죠. 이걸 나중에 팬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니 저 유명한 배우가 저렇게 평범하게 남들처럼 따뜻한 후기를 쓴다고? 이게 참 사람 냄새 난다. 그리고 이게 4만 원짜리 패딩이에요. 40만 원도 아니고. 겸손하고 사치도 안 하네. 근데 한편으로는 아니 위멍롱이 혹시 돈이 없나? 아니 밥도 굶는다 그러고 패딩도 4만 원짜리 사 입고 심지어 위멍롱이요 모델로 있는 브랜드가 있어요. 여기서 패딩이 나오는데 마침 그 패딩을 위멍롱이 아니라 매니저가 입고 있네. 뭐야 저 매니저 왜 뺏어 입은 거 아니야? 협찬 받았는데 아니 저거 뺏기고 뭐 돈도 뺏어가고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멍롱이 사망하고 나니까 생전에 찍은 사진들 있죠. 팬들이 찍은 사진, 영상들 그게 돌고 있거든요. 어느 영상에서는 여자 팬이 위몽롱 만난 거예요. 공항에서 선물을 이렇게 딱 주려고 하는데 위몽롱이 그 특유의 약간 희미한 미소를 이렇게 딱 지으면서 얼굴에 생기가 없어 보여. 안 그래도 말랐는데 하얘가지고 창백해. 근데 이 영상을 자세히 보면 눈가에 멍이 있는데요. 이걸 메이크업으로 가려둔 거예요. 희미하게. 근데 저는 영상으로 봤을 땐 잘 몰랐거든요. 아, 이게 멍인가 했는데 이거 찍었던 팬은 분명히 멍이었습니다. 그리고 위멍롱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영상 말고도 다른 사진들이 공개돼서 봤는데 사진에서는 확연히 멍처럼 보여요. 이 모습이거든요. 꽤 크게 보이죠? 그리고 가렸어. 뭐 컨실러로 가렸나 봐. 또 다른 영상에서는요. 매니저가 위멍롱 옆에 서 있다가 이렇게 잡아주려고 손을 살짝 뻗었는데 위멍롱이 갑자기 이러면서 몸이 숙여요. 그러니까 매니저가 잠깐 뭐 이렇게 손을 뻗었을 뿐인데 위멍롱이 이렇게 움찔한 거예요. 얼굴을 피했어요. 보여요? 이렇게 피했어. 이 장면을 두고 팬들은 위멍롱이 본능적으로 맞을까봐 피하는 거 아니냐. 평소에도 폭행이 있었다면 무의식 중에 반사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움찔하고 나서 위멍롱이 걸어가거든요. 걸어갈 때 얼굴에 미소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뭐 연예인이라고 항상 쌩긋쌩긋 웃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이게 되게 무표정. 자, 마찬가지 올해 3월 16일 지금 사진이에요. 3월 16일, 8월 13일 위멍롱 마스크 끼고 있는데 이때 눈가에 멍도 있고 팬들은 위멍롱이 폭행당했다. 그 가해자 중에 하나는 매니저도 있다. 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매니저면 연예인들 보호해주는 직업 아니에요? 서포트해주고? 근데 연예인이 때린다고? 익명의 제보자 미미에 따르면요. 미미 가명입니다. 미미는 위멍롱의 매니저 이름이 두창인데요. 그냥 조폭이래요. 실제로 조폭 출신이고 이 업계에서는 별명이 뭐냐? 시체 처리하는 사람. 그 정도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다는 거예요. 뭐 터지면 다 해결할 수 있어. 두창은 늘 위몽 옆에서 그림자 마냥 따라다녔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매니저니까. 근데 사실상 위멍롱의 소속사가요. 이 회사 자체가 성접대하고 범죄 저지르는 집단에 가까웠다고 해요. 위멍롱도 회사에서 엄청난 압박을 받은 거죠. 누구 한번 만나봐라. 심지어 막 그 호텔 열쇠 주면서 여기 들어가라. 안 가고 집에 가고. 사건 벌어진다 해도요. 보도에는 이날 아파트가 친구 집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 사는 사람들이 위멍롱이랑 별로 친한 사이도 아니래요. 위멍롱 가기 싫다고 했어. 별로 안 가고 싶은데 매니저 두창이 제발 좀 가라고. 너 다시 고향 가고 싶어?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도 다 같이 룸사롱에서 술 마시는 일이 흔했다고 합니다. 부르면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중국 연예계에서는요 암묵적인 룰이 있는데 접대하러 간다? 고위층이다, 뭐 누가 온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들이 온다? 그러면 룸사롱 같은데 그럼 앞에 테이블에 술이 있겠지? 이때 공용병이 있대요. 다 같이 마시는 술병. 그럼 연예인들은 누가 개인적으로 따라주는 술은 절대 안 마시고 공용병 것만 마시는 거죠. 왜냐면 누가 따라주는 술은 약 탔을지 모르니까. 그런 일이 실제로 있으니까. 그래서 위몽룡은 공용병에 있는 거 아니면 안 마셨대요. 근데 그러면 당연히 싫어하겠죠. 높으신 양반이. 완전 문제아로 찍히는 거예요. 위몽룡도 그랬던 거고. 실제로 중국 연예계가요. 이런 기획사들이 범죄랑 연관된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왜 범죄가 벌어지냐? 소속된 연예인들에게 협박할 수단으로 쓴대요. 진짜 무섭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팬들이 발견한 거예요. 위멍롱의 이름으로 된 유령 회사가 수십여 개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무기, 군수용품 판매 회사. 여기에 막대한 자금이 입출금 됐는데 위멍롱이 가수고 배우예요. 군수회사에서 뭔 일을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수회사는 나라에서 관리를 합니다. 아마 이 회사로 돈 세탁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럼 회사에서 협박받는 거죠. 스폰 안 만나면 돈 세탁한 거 유령 회사 그거 폭로할 거야? 너 공안에 넘길 거야? 위멍롱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니 당신들이 회사에서 내 이름 멋대로 써가지고 만든 회사인데 그런데도 어쨌든 오너는 본인이니까 법적 명의는 이런 걸로 협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 하나, USB가 있다. 위멍롱도 계속 이런 협박을 받고 있으니까 본인도 뭔가 준비해야 할 거 아니에요. USB에 모든 증거를 담은 거죠. 유령회사, 중국 고위층이랑 관련된 모든 것들 싹 다 담아서 그 빨간 USB가 있다고 해요. 그걸 죽기 전에 삼켰기 때문에 관련자들이 죽여버린 것이다. 이것도 온라인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하나입니다. 지금 온라인에는요, 2가지 버전의 부검 결과가 있어요. 이것도 뭐 어느 것이 사실이다라고 밝혀진 게 없으니까. 왜냐면 경찰이 공식 발표 안 해요. 뭐가 진짠지는 모릅니다. 첫 번째는요, 9월 14일에 공개된 건데 위멍롱은 두개골과 갈비뼈,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이건 추락사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상이다. 두 번째 버전은 두피에 심각한 외상이 있고 콧등이 부러졌고 귀에 피가 흘렀다. 입술과 몸 여러 군데 상처가 있었는데 특히 아랫니가 거의 없는 상태였다. 간 손상, 흉부 골절이 있으며 생식기를 포함한 장기 내부에 손상이 있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도 약간 논란이 있긴 해요. 왜냐면 아랫니가 거의 없는 상태였다라는 게 좀 모호한 표현이잖아요. 정확히 몇 개가 없다 이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도 진위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위멍롱은 죽기 전에 고문당한 거예요. 그것도 고문. 그 고통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살려달라 막 울부짖은 건데 아무튼 이렇게 위멍롱이 사망하고 나서 돌이켜 보니까 과거의 사진들, 영상들 막 이런 멍자국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특히 8월 초에 얼마 안 됐죠. 거의 사망하기 전이니까 8월 초면 위멍롱의 정신 상태랑 신체적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걸로 보입니다. 멍자국도 8월이었고요. 살도 많이 빠지고 라이브 방송을 켜면 하는 말이 배고프다. 아 배고파. 아 배고파. 이틀째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약간 나사가 하나 빠진 것 같아. 팬들이 이제 막 뭘 물어보면 몽한 반응. 좀 불안정해 보여요. 아마 위몽롱은 몇 달에 걸쳐서 혹은 그 전부터 아주 강력한 집단에게 통제받았을지 모릅니다. 거기에는 밥을 안 주고 굶겼다라는 게 있고 차에서 매니저가 폭행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그 관련자가 누굴까요? 얼마나 높은 고위직이길래 중국 전체를 이렇게 조용히 침묵시킬 수 있는 거지? 자, 일단 위멍롱이 사망한 지 그 다음 날 9월 12일에 온라인에서 블랙리스트가 떠돌기 시작합니다. 위멍롱이 죽던 그 날 파티에 있었던 참석자 명단이랑 또 그 사건에 관여한 사람들 처음에는 한 7명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점점점 늘더니 17명에서 지금은 20명이 넘는다고 해요.
근데 제일 유력한 리스트가 17명이에요. 자, 이 사람들입니다. 이 명단이요. 인터넷 곳곳에 퍼지는데 우리로 치면 뭐 맘카페 아니면 뭐 동호회 게시판, 커뮤니티 그러니까 위목롱이랑 관련이 없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이트에도 이 리스트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퍼졌어요. 근데 계속 삭제돼. 그래도 퍼져가는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중국 네티즌들한테 엄청난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다들 입장이 똑같아.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지목된 인물 누구냐? 넘버 원. 빨간 머리가 트레이드 마크인 사람인데요. 청칭숭이라는 영화 감독입니다. 참 특이하게도 히트작이 없는데 돈이 겁나 많아. 대중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 왜 이렇게 잘 나가? 뭔데? 좀 의심받는 감독이었어요. 청칭숭이 블랙리스트에 딱 오르니까 그는 빨리 다급하게 저는 그날 파티에 없었습니다. 위멍롱과는 전혀 친분도 없습니다. 자, 라면서 알리바이를 들이미는데요. 청감독이라고 할게요. SNS에 텐하이룽이라는 여자 배우랑 주고받은 위챗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됐어요. 참고로 텐하이룽도 지금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인물입니다. 자, 요 문자예요. 자, 천천히 한번 볼게요. 청감독이 문자로 제일 위에 나 도착한 지 40분 됐어. 텐하이룽? 너 너무 일찍 왔네? 우리 둘이 6시 반쯤이라고 말한 거 아니었어? 너 시간 맞추는 게 너무 일찍 왔잖아. 거기 앉아서 좀 쉬고 있어. 여긴 좀 막히네. 나 오후에 일하고 있었던 거 알지? 청감독, 난 괜찮아. 테나이룽은 하트랑 이렇게 껴안는 허그하는 이모티콘 보내면서 나는 공항 쪽에서 와서 그래. 그래서 길이 좀 오래 걸리는 거야. 청감독, 급하지 않아. 이 여자는 텐하이룽이라는 배우입니다. 이 둘이 주고받은 문자를 청감독이 공개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둘이 약속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날이 위멍롱이 떨어지기 그 전날 저녁이거든요. 불가리 호텔 로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총감독이 너무 일찍 온 거야. 그래서 텐하이룽에게 괜찮아, 나 기다릴게, 천천히 와,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걸 공개한 이유는 나는 알리바이가 있다. 위멍롱이 죽던 그 전날 밤에 술 파티에 나는 가지 않았고 배우 텐하이룽을 만났다.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네티즌들은 그래서 아니 위멍롱은 새벽에 죽었는데 전날 저녁에 약속 있는 게 너 약속 있었지만 새벽에 충분히 그 자리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오히려 더 미심쩍어 했어요. 그런데 이 문자가 공개되자마자 텐하이룽이 바로 SNS에 등판하는데요. 저는 이런 논란에 끼어들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청감독이 저를 끌어들였습니다. 이런 반박하는 글이 있어요. 그리고 위멍롱이 죽기 전날 청감독이 공개한 그 문자, 이건 조작된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진짜 내용은 이거라고 합니다. 지금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뭐냐면 텐하이룽이 나 공항에서 가는 길이야. 차가 좀 막혀. 얘기하고 나서 청감독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뭔가 처리 중이야. 이렇게 보냈는데 나중에 청감독이 그건 쏙 빼고 삭제해버리고 나머지만 캡처해서 올린 거예요. SNS에. 저는 억울합니다. 이 문자는 조작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뭔가 처리 중이야. 이걸 왜 삭제했을까요, 청감독은? 왜 굳이? 이거 하나만? 뭐가 두려워서? 그냥 업무 처리 중이야. 그런 의미였다면 굳이 삭제할 이유가 없잖아요. 뭔가 수상해. 혹시 그 시간에 위멍롱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한 게 아닐까? 불가리 호텔에서. 위멍롱은요, 아파트에서 떨어지기 전에 호텔에서 일행을 만났다라는 의혹도 있거든요. 그러니 불가리 호텔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그게 아니고서야 왜 더 수상하게 문자를 지워? 그런데 이렇게 둘이 막 싸우다가 텐하이룽은 영수증 하나를 공개해요. 그게 뭐냐면 이날 불가리 호텔에서 밥 먹고 레스토랑에서 1,538원. 자, 이걸 결제를 했어요. 자, 이걸 공개한 이유는 나는 이때 분명히 청감독이랑 호텔에 있었기 때문에 위멍롱과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참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영수증엔 저녁 7시 10분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왜 이상하냐? 아까 둘이 문자 주고받을 때 일찍 왔네? 나 지금 가고 있어. 이 시간이 7시 36분이에요.
어떻게 그보다 이전에 26분에 영수증이 나오지? 그렇다면 영수증을 위조했거나 아닌 문자가 가짜라는 거겠죠. 영수증은 7시 10분. 그 시간에 자리에 앉아서 주문을 했을 테고 이미 둘이 앉아 있는데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이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건가? 뭔가 수상해요. 자, 그런데 텐하이룽이 영수증이랑 은행 거래 내역도 공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캡처해서 올렸어요. 근데 여기 시간에는 9시 20분으로 나와 있어요. 뭐지? 영수증은 7시 10분이고 왜 은행 거래 내역은 9시 20분이야? 이렇게 될 수도 있나? 뭐 불가능은 아니겠죠. 날짜가 조금 뭐 진짜 포스기가 잘못됐다면 시간이 바뀔 수는 있겠지. 근데 왜 이렇게 냄새가 나지? 여기서 또 하나 어이없는 게 청감독이랑 텐하이룽은 둘 다 아이폰을 써요. 그 위챗 앞에 캡처한 거 보면 아이폰이거든요. 근데 은행 거래 내역 캡처한 건 안드로이드네. 뭐가 진짜일까요? 왜 문자는 아이폰 캡처를 했고 이 은행 거래 내역은 안드로이드지? 비서가 전달해 준 걸 수도 있겠죠. 뭐가 진짠지 모르겠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숨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적극적으로 우리는 위목론과 관련이 없습니다. 해명을 하는데 이게 해명을 하면 할수록 좀 더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주장 중에 의미 있는 게 위목론이 불가리 호텔에서 이미 학대를 당한 것 아니냐라고 하거든요.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해서 둘이 위챗을 주고 받은 것 아닐까?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청감독이랑 텐하이룽은 무슨 사이일까요? 둘이 막 호텔에서 밥 먹고 무슨 사이일까? 자, 이 둘은 별 사이 아니다. 우리는 친구 사이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꽤 가까운 것 같긴 해요. 이제 사실은 청감독이 남자를 좋아합니다. 20년 전에 이미 커밍아웃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그 시대상 너무 충격적이어서 크게 얘기는 안 하고 다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연예계에선 다 알죠. 청감독이 게이다. 근데 청감독 그 웨이보 팔로우를 보면 대부분 남자. 뭐 남자 좋아하니까 당연히 남자가 있겠지. 보면 되게 잘생기고 근육 짱짱하고 뭐 하여튼 자기 스타일로 이렇게 팔로우를 했나 봐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추파를 막 던지는데 진짜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다? 그러면 중국어로요. 라오포. 라오포가 뭐 와이프, 아내라는 애칭인데 그렇게 남자들을 와우포, 라오포, 라오포 이렇게 부르면서 접근을 한대요. 거절을 해도 계속 꾸준히 계속해. 그러니까 어떤 포스팅에서도 청감독이 되게 잘생긴 남자한테 내 DM에 답해 이렇게 보내니까 댓글을 남기니까 누군가가 거기 대댓글로 왜 답하라는 거야? 왜 글을 못 놓는 거야? 나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또 밑에 다른 사람이 봐봐요. 남자가 여자한테만 들이대는 게 아니라 잘생긴 남자한테도 들이대요. 이러면서 웃음 이모티콘이 막 있어요. 이런 놀리는 거지. 그럼 여기서 청감독 성적 취향이랑 위목론 사건이랑 뭔 상관인가 싶은데 중요합니다. 청감독은 이 사건 핵심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위목론은 사망하기 직전에 2명의 남성에게 고통스럽게 당했다. 이 예쁘장한 남자를 두고 돈 있고 인맥 있고 권력 있는 것들이 무슨 짓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청감독이 위목론 사건에 관여했다라고 폭로가 나오니까요. 저도 당했습니다. 바로 인플루언서 커커인데요. 우리로 치면 유튜버 같은 사람이에요. 웨이보나 도우인, 중국판 틱톡 거기서 연예계 가십 다루는 사람인데 암튼 커커가 폭로하길 청감독이 저에게 엄청 들이댔습니다. 2023년 발렌타인 때부터 나랑 사귀자. 나랑 자자, 연예인 시켜줄게, 나랑 만나자 맨날 전화하고 메시지 보내고 커커가 막 진절머리 나서 여러 번 거절했어요. 안 만났어. 근데 절대 포기 안 해요. 계속 문자 보내는데 커커는 그냥 물음표 하나 띵 보내고 아예 쌩까진 않고 그냥 진짜 단답형. 누가 봐도 한쪽이 일방적이네? 그러면서 은근슬쩍 자기 재력도 과시하는 거지. 나 오늘 새로운 영화 시작했어. 내일은 영화 촬영차 어디 갈 거야. 사진 찍어 보내고. 커커가 이 청감독 떼어내느라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건 말고도 다른 남자한테 들이댔는데 뭐 까이는 메시지 공개되고 계속 폭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래 청감독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옛날부터 젊은 남자 모델들, 특히 신인들한테 들이대는 거지. 거절당할 때도 있긴 하겠죠. 근데 그래도 이 사람이 명색이 영화 감독인데
마지못해 만나는 신인들도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청감독은 위멍롱이 사망하던 날 그 파티가 있던 시간에 웨이보예요. 맛있다 라는 단어를 딱 하나만 올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음식 사진 없고 그냥 맛있다. 뭐가 맛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 맛있다라는 문구가 되게 소름 돋는 게 뭐냐면 2016년도에 청감독이 알고 지내던 남자 배우가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키미 키아오인데요. 키미 치아오? 키미 키아오? 아무튼 키미라고 할게요. 위멍롱보다 한 살이 많아요. 그러니까 딱 그 또래야. 키미가 죽었을 때도 청감독이 SNS에 맛있다 라고 남겼어요. 그리고 진짜 가만히 있었으면 반이라도 할 텐데 위멍롱 죽고 나서요. 갑자기 청감독이 키미를 애도하는 글을 SNS에 올리는 거예요. 아니 거의 10년 전에 사망한 사람인데 뭐 키미도 그렇게 갔는데 키미가 그립다. 이런 글을 남기니까 아니 오히려 이런 반응이 저 위멍롱 사건 의심받으니까 혹시 키미 사건도 불똥 튈까봐 먼저 키미 얘기를 꺼낸 거 아니야? 그럼 키미는 정말 살자한 게 맞아? 이런 의심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텐 하이룽은 이 아래쪽 배우 텐 하이룽은 뭐 그냥 청감독이랑 같이 있었다 그 이후로 지금 가담자가 된 걸까요? 텐 하이룽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건 어떤 영상 때문입니다. 텐 하이룽 본인이 SNS에 올렸는데 그냥 혼자 이렇게 식탁 앞에 앉아서 이렇게 술을 따르고 있어요. 편하게 이렇게 앉아 있어. 근데 그 배경에 뭔가 남자의 비명소리, 울음소리, 막 이런 고통스러운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뭐 최소 건너방 아니면 옆방에서 나오는 소리 같아요. 근데 텐 하이룽은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그 소리가 안 나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비명소리가 들리는데 다들 들리는데 가서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텐 하이룽이 위멍롱이 학대당하는 걸 알면서도 방치했다라고 의심받는 거예요. 지금 텐 하이룽은 뭐 광고 협찬 다 끊기고 네티즌들 공격 엄청 받고 있는데요. 네,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상, 사진, 얻은 거 하나 이게 공식적으로 사실이다라고 증명된 건 없어요. 모두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공안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하나 더 텐 하이룽이 그냥 여배우가 아니에요. 바로 보시라이의 자금관리 대리인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말이 자금관리지 검은 돈 받고 세탁하고 보시라이 대신 돈 굴려주는 거예요. 보시라이는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한때 후진타오, 시진핑이랑 권력을 다투던 차세대 최고 지도자 후보였습니다. 돈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보시라이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참 이것도 어이가 없는 얘기인데 보시라이 와이프가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중국인이 아니라 영국인을 죽였네. 영국인 사업가였어요. 이게 발각되면서 그동안 보시라이가 했던 범죄들 다 까발려지고 지금은 와이프랑 같이 감옥에 있습니다. 보시라이는 종신형, 와이프는 사형인데 사형 유예. 아무튼 이 거물급 정치인의 자금을 관리한 게 텐 하이룽이에요. 원래 남편이 사업을 했는데 남편이랑 보시라이랑 되게 가까웠대요. 그러니까 이제 시켰겠죠. 이 남편도 보시라이랑 같이 깜빵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죽은 거예요. 뭐 병인지 사고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자, 그러자 이 남편 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유산을 다 텐 하이룽이 상속받으면서 어마어마한 돈으로 연예계를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텐 하이룽이 청감독이랑 옛날부터 둘도 없는 친구였대. 그래서 공연히 연예계에서는 텐 하이룽이랑 청감독이 자기들 카르텔을 만들어서 그들만의 세력을 구축했다. 이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절대 함부로 할 수 없는 세력이죠. 자, 그럼 어쩌다가 위멍롱이 이런 사람들하고 엮이게 된 걸까? 그 역할을 누가 했냐? 매니저 두창이에요. 이름도 되게 조폭스럽지 않아요? 두창. 조폭이라고 했죠. 실제로도. 고위층에게 내가 데리고 있는 연예인들 성상납하고 돈 세탁하고 온갖 더러운 일 다 처리하는 사람이 바로 두창입니다. 아무튼 두창은 위멍롱을 그 위험한 파티에 데려간 장본인이다. 또 위멍롱은 평소에 나가는 거 좋아하지도 않았고요. 여기 집돌이에요. 술도 안 마시고 집에서 강아지 2마리랑 노는 걸 제일 좋아했어. 그런데 왜 이런 모임에 나갔겠어요? 부르니까 나갔지. 근데 결국엔 매니저도 직원이죠.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회사는 뭘까? 근데 두창이 정확히 어느 회사의 소속인지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 점이 조금 이상한데, 그러니까 2020년도엔 위멍롱이
활동 중단하기 전 있죠. 고향으로 가기 전에. 그때는 중국 공연기획사 TN이랑 계약을 했습니다. 정확히는 이 기획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엑설런트 미디어의 자회사 EE 미디어랑 계약을 했어요. EE 미디어예요. 계약한 주체는. 근데 2020년에 갑자기 3년 동안 고향 가면서 계약이 끝났어. 종료됐어요. 그 뒤에 복귀했을 때는 위몽롱이 자기 회사를 운영했다고 해요. 위몽롱 스튜디오. 근데 실질적으로는 매니저 두창의 지시를 받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두창이 정확히 어느 소속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더러운 일을 중간에서 알선했다. 자, 그리고 이 미디어는요. 위몽롱 죽고 나서 우리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미 수년 전에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라고 정말 선을 확실히 딱 그었는데요. 근데 이 두창이라는 인물 때문에 뭔가 두창이랑 이 미디어랑 관련이 있는 거 아니야? 공연기획사 이 미디어랑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좀 복잡하죠. 근데 공식적으로는 위멍롱과 이 미디어는 사망 당시에 계약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미디어, 매니저 두창 뭔가 있다. 위멍롱을 통제했다. 그래서 이 사건 터지고요. 이 미디어 모회사가 망고 엑설런트인데 여기 주가가 위멍롱 사망한 그날 아침에 10월 9일에 6.68% 하락. 다음 날에는 5.12% 하락. 그리고 뭐 임원진들 줄줄이 사퇴하고 지금 회사 위기라고 합니다. 네티즌들 반응은 어땠을까요? 저거 카르마다. 망할만 하네. 물론 이번 위멍롱 사건도 있지만요. 이 회사가 정말 악랄하기로 유명하대요. 국영회사 아니에요. 공기업. 그래서 이 연예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함부로 소송을 못 한대요. 연예인들 사실 신인 때는 좀 을의 위치에 있잖아요. 근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거절도 못해. 소송도 못해. 그럼 계약 해지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위몽롱 케이스처럼 중국에서 좀 큰 슈퍼보이 뭐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끝난다. 그럼 이 미디어에서 수십 명을 한꺼번에 확 데려간대요. 계약해버리고 그 중에 한두 명만 스타로 키우고 나머지는 기회가 없어. 연습생들은 계약 해지해주세요. 이런 위약금이 뭐 수십억이래요. 그럼 돈 없는 친구들은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 딱 듣는데 퍼프 디디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디디도 그랬죠. 계약하고 못 나가게 했죠. 앨범도 안 내주면서. 또 공연기획사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약간 정적이라고 합니다. 민영기획사는 공격적으로 광고도 막 따오고 연예인들 한번 출연시키려고 막 영업도 엄청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CCTV가 있잖아. 소속 연예인들을 상대로 마케팅도 별로 안 한대요. CCTV에 내보내면 되니까. 그럼 거기 나가는 친구들은 소수야. 나머지는 뭐해? 무슨 일을 하냐? 제일 많이 당하는 게 유령회사 오너 만들기. 위멍롱이 당했죠. 그 범죄에 가담시켜서 이걸 빌미로 성착취까지 한다. 실제로 양미라는 엄청 유명한 배우가 있는데요. 위멍롱이랑 삼생삼세 여기 남매로 나왔어요. 실제로도 양미가 한 살 누나예요. 근데 양미는 위멍롱이 너무 아깝고 탐도 나고 같이 일하고 싶은 거예요. 3번이나 이 미디어에 찾아갔어요. 절대 놔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때 위멍롱이 양미랑 같이 일했다면 그럼 더 많은 기회를 얻었을 텐데. 그리고 지금 다시 주목받는 다른 연예인의 죽음. 이 미디어 소속 연예인들이 지난 몇 년간요 계속 비극적으로 갑자기 사망하는 일이 생겨요. 2011년에 배우 샹위보는 옥상에서 뛰어내렸어요. 2016년에 BNC라는 신인 연예인이 있는데 건물에서 떨어졌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인데 스스로 했다. 근데 BNC는 가수였거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새로 나온 앨범 막 홍보하고 엄청 신나 있었고 라이브 방송 때도 아무 문제 없었다고 해요. 근데 갑자기 이런 선택을 한다고? 같은 해 2016년에 배우 차오런 양이 상하이에 있는 자택에서 숨졌습니다. 역시나 스스로. 2017년 배우 자오련 중국 수저우에 있는 호텔에서 추락사했어요. 근데 이때 경찰이 위멍롱이랑 똑같이 술 취해서 비틀거리다 실수로 떨어졌다. 사고사다. 이렇게 종결시켜버립니다. 왜 이렇게 많아요? 더 많아요. 제가 지금 몇 개만 가져온 거예요. 물론 연예계에서 여러분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죠. 종종 벌어지긴 하는데 왜 이렇게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 거지? 그리고 한 회사에서 이렇게 아티스트들이 사망하는 건 만약에 이게 살자라고 하더라도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의문사들은요, 이상하게 몇몇 인물들하고 연결이 됩니다. 생전에 누구랑 마찰이 있었다. 누가 성상납을 강요당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신치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신치가 이 사건에서 핵심 인물이에요. 위멍롱 사건에서 제일 주동자라고 보고 있어요. 그 문제 성상납, 이거 신치가 요구하는 것이다. 자, 신치는 영화 투자가인데요. 2021년도에 갑자기 이 영화계, 방송계, 여기서 막 상도 받고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엔터계에서는요, 신치 아주 유명해요. 정확히는 신치의 배경이. 자,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있죠. 딱 7명. 권력 탑7. 여기 대빵이 시진핑 주석이에요. 자, 여기서 공안당 중앙서기처 서기가 차이치인데요. 이 탑7 중에서도 최고 핵심, 그러니까 시진핑의 거의 오른팔격인 권력층, 그의 사생아가 신치라는 이야기가 아주 흔하게 나옵니다. 이건 공식적인 건 아니에요. 오늘 사건에서 뭐 하나 공식적인 정보는 없어요. 자, 하지만 업계에는 이미 소문이 다 나 있고 정치 평론가들 심심찮게 이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든요. 그럼 신치가 지금 얼마나 대단한 족보를 가지고 있어요? 신치 사실 몰라. 실제로 이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27살에 신재생에너지 회사의 회장이 됐습니다. 이 국영 에너지 회사예요. 국영 에너지 기업. 절대 망할 리 없는 알짜배기 회사. 27살에 회장을 한다고? 그 정도로 능력이 출중한가? 그러다 갑자기 영화 투자가가 됐어요. 어느 날. 거액의 돈을 펑펑 쓰면서 엔터계에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거예요. 그럼 가만히 투자만 했냐? 아니죠. 신치가 위멍롱의 완전 탑팬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덕질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팬클럽 회장까지 하고 뭐 맘만 먹으면 뭐든 다 해주겠다. 거의 광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2020년에 위멍롱이 연예계를 떠났죠. 고향으로 갔죠. 이때 큰손, 재력가 여성이 스폰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신치도 혹은 또 다른 권력자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합니다. 너 성공하게 해줄게. 나랑 하자. 근데 위멍롱이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방송 출연도 안 시켜준 거예요. 신치 말 한마디면 위멍롱 스케줄 다 빼. 그럼 활동 못하는데? 다른 회사에 가지도 못하고? 이걸 지켜보던 매니저 두창이 위멍롱을 폭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 안 들으니까. 자, 그리고 앞서 위멍롱 이름으로 된 군수회사 있죠? 그 유령회사. 그거 다 신치가 만든 겁니다. 목적은 첫째, 돈 세탁하려고. 고위층의 그 자금들, 거대한 자금들 융통하는 회사죠. 둘째, 위멍롱 통제하려고. 위멍롱에게 군수 물자 돈 세탁이고 연루되게 만들어서 흔드는 거예요. 너 내 말 잘 들어야지. 근데 위멍롱이 내 맘대로 안 돼. 호락호락하지 않아. 싫다. 안 한다. 계속 거절하니까 연예계에 찌라시를 흘려버립니다. 지난 8월부터요. 온라인에 이런 소문이 도는데요. 드라마 삼생삼세에 출연했던 배우가 곧 엄청난 스캔들에 휘말릴 것이다. 팔로워 2,500만 명의 남자 배우다. 이렇게 특정하면 다 알거든요. 팔로워 2,500만 규모의 남자 배우? 위멍롱이네. 무슨 스캔들? 뭐 잘못했어? 이렇게 소문이 쫙 났는데 그러면 사람이 위멍롱이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아, 신치 정말 나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위멍롱도 준비한 거예요. 신치가 유령회사로 돈 세탁한 거, 그 비밀을 알고 있었고 USB에 담아뒀는데 신치한테 들킨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자, 한 가지 돌아다니는 이야기 중에는 위멍롱이 USB를 삼켰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이 사건 터지자마자 위멍롱 시신에 배가 갈려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 배가 갈려 있었다면 주민들이 봤을 때 뭔가 목격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폭로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위멍롱이 USB를 삼켰고 일당이 배를 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어요. 실제로 신치가 운영하는 회사가 거의 한 100여 개 있었거든요. 신치 이름으로 된 게.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직원이 없어. 1인 기업이에요. 근데 매출이 막 7, 8천억 원에 달해요. 직원도 없는데. 그럼 무슨 일을 했다는 거지? 저 회사의 정체는 뭐지? 의심 가죠. 이것에 대한 비밀을 위멍롱이 알고 있었다.
자, 아무튼 신치를 이 사건 주범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빠르게 사건을 묻어버린 겁니다. 중국 정치평론가 청포콩은요,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 거주한다고 해요. 자, 청포콩은 지금 위멍롱 사건을 전면적으로 삭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위멍롱을 정부의 적처럼 취급하는 행위다. 그 배경에 뭐가 있냐고 주장을 하냐면 사중전회 때문이다. 공산당은요, 당대회를 해요. 3년, 4년에 한 번씩. 당대회가 끝나면 1중, 2중, 3중 이런 식으로 이제 회의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4중 회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4중 전회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인사 변동이 일어나요. 대규모의 인사 변동. 이때 실세가 바뀔 수도 있어요. 누굴 쳐내냐, 누가 올라가냐. 보통 4중 전회가 가을에 열린다고 하는데요. 아마 지난 10월인가 열렸다고 알고 있어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그 전에는 다들 몸을 사려. 이 위원들이 어떻게든 한 자리 해보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줄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앞서 제가 신치의 아버지일지도 모르는 차이치, 루머일 수도 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 사생아라는 소문이 있는 거예요. 그 차이치가 요즘 별로 안 좋아요. 원래는 주석이 그 지역에 시찰 가면 늘 같이 갔어요. 근데 이번에 안 따라갔어. 해외 순방길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이치의 세력이 떨어진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거든요. 물론 뭐 세력이 떨어져도 어마어마한 재력가이긴 해요. 그래서 차이치가 4중 전회를 앞두고 아주 이 중요한 시기에 계속 시끄러운 일이 생기는 거지. 신치가 위멍롱 명의로 만든 유령 회사, 이거 폭로될지 모른다. 그래서 조용히 해결해. 전 국민들 입단속시켜. 검열해. 이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신치는요, 온라인에 있는 본인 흔적들 하나씩 다 지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사건에 관련된 사람, 바로 연예인 숭일원입니다. 숭일원은 그날 밤 현장에 있었다고 계속 폭로되고 있어요. 최근에 새로운 사극이 나왔는데 지금 이 방송이 아예 삭제됐습니다. 삭제. 이것 말고도 예능 내 사랑 내 딸 촬영도 마쳤는데 통편집 당했어요. 일단 숭일원이 블랙리스트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자긴 너무 억울하다. 내가 무슨 위멍롱을 재력가에게 소개시켜주고 술자리에 초대하고 해외로 도망갔다고 하는데 헛소문입니다. 법적 조치까지 하겠다고 아주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 송일원은 93년생이고요. 연기파 배우예요. 중국에서 엄청 유명한 연기 서바이벌 게임 Everyone Stand By 출신인데요. 여기서 연기를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숭일원의 얼굴을 보면 이미지가 예쁘고 좀 깔끔하고 어릴 때 얼굴 보면 좀 청순한 느낌의 배우거든요. 근데 어때요? 이 모습 봤을 때 이 배우 정말 이 사람의 진짜 내면이 어떨까? 자, 별명이 뭐냐? 샤오 타이메이입니다. 샤오 타이메이. 이게 속어인데요. 싸움 잘하는 일진녀, 학폭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진녀. 그러니까 이걸 본인도 인정했어요. 제가 어릴 때 그런 별명이 있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때는 뭐 금발머리도 하고 술도 마시고 클럽도 다니고 했는데 정신 차렸어요. 숭일원이 학창 시절을 캐나다에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따라서 간 건데 이때 되게 문란한 생활을 했다. 잠시 일탈한 게 아니라 17살 때 50명이나 잤다.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사실인지 밝혀진 것도 아니고 근데 네티즌들이 봤을 때는 너무 겉과 속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이미지는 뭐 너무 좋은데 별명이 뭐 샤오 타이메이? 또 숭일원의 동창이라는 사람도 폭로를 했는데요. 연예인 이미지 다 가짜입니다. 믿지 마세요. 이렇게 욕할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2024년 8월에 어느 가십 매체에서 숭일원의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밤에 숭일원이랑 남자 3명이랑 같이 만나는 모습이 잡혔어요. 길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장야오라는 배우가 같이 있었습니다. 숭일원이 장야오 이렇게 배랑 가슴을 이렇게 막 만지고 딱 봐도 좀 다정해 보여요. 그 옆에 흰 옷 입은 남자가 있는데 숭일원이 그 남자의 막 손도 잡아당겨. 또 한 명 더 녹색 옷 입은 남자도 막 만지고 막 손도 잡고 좀 뭔가 야릇해 보여요. 이렇게 남자 셋이랑 여자 1명이 사우나에 들어갔어요.
근데 뭐 이들이 뭐 한탕에 들어갔나 그런 건 모르겠어요. 한탕은 아니겠지, 솔직히. 근데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대중들은 숭일은 뭐야? 남자 셋이랑 막 동시에 스킨십을 하고 그러니까. 자, 아무튼 숭일언은 그럼 어떤 역할을 했냐? 위멍롱을 신치에게 넘긴 인물이다. 한때 숭일언이랑 이멍롱이 뭐 사귀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확실하진 않아.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튼 이제 브로커였다고 알려진 겁니다. 내가 좋은 사람 소개시켜 줄게. 투자가야. 만나면 너한테 도움 될 거야. 파티로 데려가는 역할. 그럼 연예인들도 알죠? 그 자리가 뭔지 고민도 좀 하다가 한번 가볼까 할 수도 있고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갈 수도 있고 위멍롱은 후자였어요. 자, 그리고 숭일원이 브로커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멍롱이 사망한 아파트 있죠. 써니사이드 어퍼 이스트 컴파운드. 왜 이렇게 이름이 긴지 몰라. 아무튼 여기 살고 있었어요. 숭일원이. 그것도 사건 벌어진 같은 건물 18번 동에. 이 의혹이 처음 나오니까 숭일원은 저 거기 안 사는데요. 9개월 전에 이사 갔어요. 근데 네티즌이 추적을 해보니까 18번 동 앞에서 찍은 사진이 그냥 이 아파트에서 찍은 게 맞아. 살았대. 근데 숭일원은 절대 지금은 18번 동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억울하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공개된 사진. 위멍롱이 떨어진 바로 유닛 아래층 사진인데요. 지금 3층, 4층 표시돼 있고 이 4층이 위멍롱 떨어진 그 바로 아랫집입니다. 여기 빨래 건조대가 있어요. 거기에 파란색 상의, 흰색 상의, 흰색 바지. 이게 8월 27일에도 사진에 있고 8월 31일에도 있습니다. 이거 옷이 위멍롱 것 아닌가? 얼마 전에 공항에서 찍힌 위멍롱 모습이랑 똑같아. 그 옷이다. 그래서 일당이 위멍롱을 이 건물 안에 어딘가에 감금하고 감시했던 게 아닌가. 이게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며칠 동안 협박이 벌어진 거 아니냐. 그리고 이때 숭일원이 이 아파트에 살고 있었으니까 엮여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저도요, 이걸 보고 그렇게까지 됐을까. 또 빨래대에 있는 이 사진 솔직히 파란색 흰옷 얼마나 흔해요. 위먹는 옷이 아닐 수도 있어. 숭일언니 집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이런 음모론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삭제하니까. 거기다가 사람들이 주목했던 것, 아니 숭일언니 나이도 되게 젊은데 93년생이에요? 엄청 탑배우도 아닌데 저 고급 아파트에 살 수 있어? 그게 가능해? 숭일언의 아버지가 의사예요. 어머니가 마케팅 일을 했는데 캐나다에서 돈을 엄청 벌었다고 합니다. 사업이 잘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죠. 근데 이 회사가 중국 정부랑 또 관련이 있다고 해요. 특히 숭일언 어머니가 공산당 쪽이랑 아주 가깝게 지내는데 정치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긴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숭일언의 이런 뒷배경도 사실이냐, 누구랑 가까운 사람 아니냐 의혹이 있긴 한데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진 건 없어요. 결정적으로 숭일언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유가 뭐냐? 휴대폰 스트랩 때문이에요. 저도 이건 이게 진짠지 아닌지는 뭐 증명이 안 되니까 저도 답답한데 최근에 숭일언이 올린 사진을 보면 휴대폰 스트랩 있죠. 파란 색깔 긴 리본이 달린 별 모양 스트랩인데 이게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이 스트랩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찍힌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이런 느낌이에요. 이건 제가 캡처한 건데요. 원래 이 영상이 뭐냐면 좀 음침해요. 화질도 안 좋고 어두운 건물 복도에서 몇 명의 남자들이 지나갑니다. 얼마 뒤에 울고 있는 남성 한 명을 다른 남자가 데려가는, 거의 부축해서 데려가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자, 그 뒤를 여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하면서 걸어가요. 이 장면 속의 피해자, 끌려가는 남자는 위멍롱이다. 그리고 저 큰 리본 스트랩, 저거 숭일언 거 아니냐. 달랑달랑 거리는 거. 근데 정확히 똑같은 스트랩인지는 안 나와요. 그림자고 되게 화질도 안 좋고 어둡기 때문에. 그런데 뭔가 이 큰 거 달랑달랑 하는 거, 또 괜히 의심스러운 거야. 그리고 이 영상 속 장소가요. 사건 벌어진 그날 그 아파트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혹시 그러니까 위멍롱이 예전부터 이런 폭행과 협박을 받았다면 꼭 그날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이미 훨씬 전부터 당하고 있었다. 이 영상 외에도 25년 8월 10일에 숭일언이 SNS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대부분 라이브 포토예요.
라이브 포토는 한 3초 정도 되게 엄청 짧은 영상이에요. 소리도 들어가고. 자, 아무튼 이날도 영상이 딱 올라왔는데 숭이런 얼굴은 안 나와요. 음식만 나오는 영상인데 숭이런이 음식을 먹으면서요. 무슨 말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 그가 아직도 저항하고 있어. 계속 버티고 있어. 요런 말을 합니다. 저항한다고. 他现在在反抗，他现在在反抗。 사람들은 뭐야? 누가 무엇에 저항한다는 거야? 그가 누구야? 또 다른 영상에는요. 뭔가 이렇게 찰싹 뭔가 때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남자가 뭐야? 이런 말을 하거든요. 好吧，好吧。 그래서 이게 뭐 누가 정말 때리는 건지 폭행인지 그건 알 수 없지만 또 상대가 위멍롱인지 알 수 없지만 애매한 거죠. 안 그래도 좀 숭이런이 이상해 보이는데 계속 이런 이상한 소리가 담긴 영상들이 있으니까 저도 솔직히요 막 숭이런이 맞네 무조건 막 연결된 거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증거가 약한 것 같긴 해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의혹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르르 숭이런에게 달려가서 해명해라. 너 왜 그랬냐? 누가 저항한다고? 그 목소리? 너 누가 저항한다? 이거 말 왜 했냐? 난리가 났어요. 또 다른 사진, 스시집에서 테이블 위에 물수건 밑에 휴대폰이 찍혔어요. 노란색 케이스 보이거든요. 이게 위멍롱이 사용했던 케이스 색깔이랑 똑같습니다. 둘이 뭔가 있나? 가까웠나? 그래서 한때는 뭐 연인 사이였다라는 소문도 있었는데 지금은 브로커였다. 위멍롱과 권력가들 사이에서 연결해주는 다리였다라는 의혹이 압도적이에요. 자, 그리고 숭이런 SNS의 그 위치 정보가 뭐 어쩔 땐 중국이었다가 어쩔 땐 일본이었다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 일본으로 도망간 거 아니야. 이런 의혹도 나왔거든요. 근데 숭이런이 해명을 합니다. 저는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처럼 그날 아침에 위멍롱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반박을 하는데요. 음성, 그가 저항하고 있어. 이거 음성은 제 친구 목소리다. 자기 목소리가 아니래요. 친구가 남편하고 사이가 나빠서 그냥 푸념한 건데, 남편 얘기한 건데, 그게 마침 왜곡돼서 들린 거다. 근데 사람들은 알죠. 이런 거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안 믿죠. 남편이 그럼 뭘 저항한다는 건데. 그리고 뭐 찰싹 막 이런 소리는 웨이터 소리다. 그냥 주변 사람들 소리다. 나는 그 소리가 왜 섞인 건지 모른다. 라고 했고요. 또 저는 고층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사건 벌어진 그 아래층의 빨랫대, 그거 우리 집 사진 아니라고. 저는 훨씬 그 위층에 살았기 때문에 거긴 우리 집이 아닙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 제가 어린 시절에 영화계 큰손이랑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하는데 다 루머입니다. 입장을 밝혀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일상 사진 올리고요. 무슨 일 있었나? 똑같이 생활해요. 그러다 9월 말에 드라마가 딱 공개되니까 너를 만난 순간인가? 그 주연인데 물론 드라마 계약했으니까 촬영은 해야겠죠. 근데 이 드라마 포스터가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다 보이콧했어요. 숭이런 나오는 드라마 안 보겠다고. 결국에는 하차. 숭이런에 대해선 아직도 의문이 많고요. 중국 네티즌 대부분은 숭이런이 연루됐다. 브로커다. 마담이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숭이런은 억측이다.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숭이런이 과거에 13살 때 가깝게 지낸 감독이 있어요. 이 사람 누굴까요? 청감독. 블랙리스트 넘버1 청칭숭입니다. 친구 사이라고 해요. 그냥 친구 사이다 우리는. 근데 숭이런이 13살 때예요. 청감독 30대였어. 둘이 친구가 가능한가? 그래서 숭이롱 역할은 청감독이 위멍롱 만나는 걸 숭이런이 도와준 거 아니냐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청감독과 텐하이룽 그 카르텔 있죠. 거기에 숭이런도 포함돼 있었네. 과연 숭이런은 억울한 걸까요? 아니면 진짜 현장에 있었던 걸까요? 참고로 숭이런이 베이징 영화학원에 입학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 입학을 도와준 게 청감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아니래. 이 사진은 어릴 때 배우 하다가 그냥 찍은 사진이고 전혀 친하지 않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블랙리스트 한 명 더 얘기해 볼게요. 17명 다 얘기하진 않을 거고 저는 근데 이 사진 보는데 되게 슬펐어요. 다른 블랙리스트 판스치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판스치치가 중국어 발음이라고 하던데 저는 그냥 한국식으로 판스치라고 할게요. 좀 어려워서. 판스치는 가수이자 배우예요. 92년생이고 위멍롱이랑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인 슈퍼보이 출신입니다.
둘이 같이 촬영도 하고 한 12년 정도 친구 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위멍롱이랑 어렸을 때 같이 촬영한 방송이에요. 너무 짠하지 않아요? 이거 어린 시절 모습 보는데? 이땐 얼마나 위멍롱이 꿈 많은 소년이었겠어요. 판스치도 위멍롱이 죽을 때 같이 있었던 인물로 보는데요. 영상이 하나 공개가 됐어요. 얼굴은 안 나오고 벽이랑 소파 같은 게 찍혀 있는데 여기 판스치로 추정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 야, 남잔데 피 좀 나는 게 뭐 어때서 아무것도 아니야. 물론 이 영상, 이 목소리 AI로 조작된 건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누군가 네티즌 중에 이 목소리를 분석했더니 판스치 목소리와 99.57%가 일치한다 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근데 참 답답한 게 이런 것조차 지금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오늘은 여러분 이 사건을 그냥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저도 뭐 카더랍니다, 썰입니다 이런 말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영상은. 그리고 여기서 위멍롱은 이 영상에서 위멍롱이 뭐라고 했냐? 풀이가 날 구하러 왔네? 라고 말을 해요. 풀이가 위멍롱이 키우는 개예요. 그 뒤에는 남자가 폭행당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목소리가 있고요. 그 풀이로 추정되는 개가 왜 여러분 진짜 주인이 너무 막 힘들어하면 강아지들 같이 울지 않아요? 깽깽깽 하면서 울잖아요. 막 행행행행 이런 소리를 내요. 강아지가. 역시나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상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풀이가 날 구하러 왔네? 이 목소리가요. 그러니까 예전에 위멍롱이 TV쇼에서 했던 말이기도 하대요. 그러니까 그걸 뭐 짜집기 한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너무 진짜라면 너무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 강아지가 주인이 당하는 그 장면을 보고서 강아지 뭘 할 수 있겠어. 짖는 것 말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진짜냐, 가짜냐 알려진 건 없지만 또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일부러 가짜 음성까지 만들어서 유포하는 거 아니냐. 왜냐면 오히려 가짜인 것들이 많이 퍼지게 해서 진짜도 가짜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저는 이 점도 충분히 의심이 가요. 그러니까 진짜인 게 나와도 더 이상한, 더 막 AI 같은 영상을 막 만들어서 막 유포하면 진짜가 흐려지는 거지. 자, 아무튼 이 음성 공개되고 나서 사람들이 판스치 너 뭐냐? 어떻게 12년 동안 친구인 위멍롱을 그렇게 할 수 있냐? 난리가 났는데요. 판스치도 좀 행동이 이상해요. 좀 이상해. 위멍롱 죽고 나서 4일 만에 SNS에 글을 남겼어요. 난 너무 행복하다. 너희도 행복하냐? 행복하면 청도에서 나 만나러 와라. 자기 콘서트 홍보한 겁니다. 친구가 죽었는데 단 4일 만에? 뭐 콘서트가 예정돼 있던 그런 일정이라면 뭐 어쩔 수 없이 홍보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또 사람들 눈에는 좋아 보이진 않는 거지. 이때 사람들이 더 화가 나서 콘서트 불매 운동했어요. 티켓이 고작 15장 팔렸습니다. 15장. 지인들이 사도 이것보단 많이 팔리지 않았을까? 이 정도면 중국 여론이 아주 심각한 거예요. 판스치는 건강 문제 때문에 콘서트 취소합니다. 라고 밝혔는데 속내는 그게 아니죠. 티켓이 안 팔렸는데 뭐. 그리고 판스치가 조연으로 나온 드라마 약속해줘 눈부셔가 방송 중인데요. 사람들이 판스치 저거 꼴 보기 싫다고 안 나오게 해달라고 아니면 그 블러 처리 해달라고 했어요. 그거라도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거 현장에 있던 강아지는? 현장에 있던 강아지라고 보기는 어렵죠. 일단 위멍롱이 키우던 강아지니까. 또 다른 영상에서는요. 밤에 이제 아파트 외관에 찍은 영상인데 여기서도 그 위멍롱의 비명소리가 계속 들려요. 근데 뭐라고 하냐? 풀이야 너무 슬퍼. 난 이걸 못 견디겠어. 너무 괴로워. 그리고 네가 내 개를 죽였어. 이렇게 소리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들 어디 갔냐? 멕시코기가 풀이고요. 프렌치 불독이 후오토이예요. 얘네들 막 행방을 찾으니까 자, 갑자기 위멍롱 회사의 직원이다 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이 여잔데요. 이 사람이 SNS에 글을 남겨요. 개들은 잘 있어요. 위멍롱의 친구들이 돌보고 있어요. 그리고 남겼어. 사람들은 여기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인증해라. 풀이랑 후오토이 영상이나 뭐 사진 공개해라. 요구하는데 그 댓글들이 모조리 삭제됩니다. 모조리 다 지워져. 심지어 사람들에게 비아냥되기까지 해요. 왜 개한테 집착하세요? 위멍롱 살아있을 때는 관심도 없더니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당당하지? 더 의심스럽죠. 자, 그리고 얼마 뒤에 여성이요. 포스팅 하나 올렸는데 위몽롱이랑 자기 이름으로 별을 한 개 사서 마치 내가 위몽롱과 특별한 관계였다 라고 적어요. 근데 이게 별을 샀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자 이건데요. 또 이런 것도 처음 알았네. 인터내셔널 스타 레지스트리라는 국제 별 등록 업체가 있대요. 근데 여기 돈 한 몇만 원 주면 한 10만 원 아래로 이렇게 주면 별을 살 수가 있대요. 근데 이게 천문학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저기 있는 별은 네 거야 이러면 저 별은 내 거. 이게 아니라 그냥 아무 의미 없고 기념품 같은 거래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중국에선 이걸 사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자, 아무튼 이 별을 샀다 그러면 그 인증서를 주거든요. 그 인증서까지 올리면서 이제 별을 하나 이제 갖다 붙였어. 이건 지가 갖다 붙인 거야, 그냥. 근데 약간 봉이 김선달 같다. 저 별을 너에게. 자, 그래서 인증서랑 이미지에 별 하나 자기가 이모티콘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딱 올렸는데 자, 뭐라고 적었냐? 내용이 Dear 멍롱, 너가 내 곁에 있을 때 모든 것은 너야. 너가 없을 때도 모든 것은 너야. 이걸 보고 사람들은 너 뭐냐? 같이 일하던 동료라며 왜 이렇게 집착하는 것 같지? 왜 기괴하지? 그 옆에는 짧은 아랍 단어도 있는데요. 아랍어로 아야부르니라고 하는데 직역하자면 네가 나를 묻어주게 하소서. 이 말은 너 없이 못 산다. 내가 너보다 먼저 죽고 싶다. 이런 말이라고 해요. 이 사람 뭘까요? 왜 이렇게 위멍롱과 특별한 사이였던 것처럼 얘기할까요? 그리고 이딴 거 별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빨리 강아지 사진 내놔라. 근데 안 보여줘요. 아직까지도. 알고 있다며 강아지 어딨는지. 그럼 가서 강아지 사진 찍어서 올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쉬운데? 근데 아직도 그 이후에 반응이 없습니다. 지금 몰라요. 걔들이 어디 있는지. 정말 최악은 걔들도 사라졌다인데 제발 저는 바라는 건데 유가족들하고 잘 지내고 있길 바래요. 근데 유가족도 입장 표명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 혹시나 행여나 이 유가족들이 강아지를 데리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데리고 있다라는 말도 지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요 지금은. 제발 좋은 소식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가족들이 잘 데리고 있길 바래요. 이런 거 여자 이런 거 약간 관종이라 치고. 그리고 이 여성이요 웨이보 말고 또 다른 계정도 하나 있어요. 세컨 계정. 웨이보 안에서 세컨 계정. 여기 올린 포스팅이 또 논란인데요. 어두운 비 오는 숲을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이란 건 너무 무서워. 그게 마지막인 줄 내가 전혀 모른다는 게. 작별 인사도 없고 아무 예고도 없고 그렇게 후회가 되어버린다. 뭔가 마지막 인사? 뭐지? 혹시 위멍롱의 죽음을 암시한 건가? 또 괜히 의심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글이 올라온 날짜가 9월 10일 저녁 6시 반입니다. 위멍롱은 9월 11일에 발견됐거든요. 그 전에 이 마지막을 암시하는 글이 올라온 거예요. 뭐야 이 여자는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위멍롱 기사가 뜨기 전에 어떻게 이런 죽음을 암시할 수 있지? 이게 우연인가? 혹시 그 현장에 있었던 건가? 최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인가? 디테일을 알고 있었나?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냥 관종 여자일지도 모르는데 계속 또 수상한 게 눈에 보이니까 네티즌들이 이걸 또 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무수히 많은 의혹들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더 많거든요. 근데 그걸 무조건 다 가져올 수는 없고, 그래도, 이건 좀 수상하다 이제 하는 것만 소개를 해드린 거고, 그리고 17명 블랙리스트 있죠? 근데 제가 언급한 사람은 이제 불과 몇 명입니다. 이 외에도 배우, 기업가, 영화 제작사, CEO, 또 왕홍, 중국의 인플루언서를 왕홍이라고 하죠. 또 방송 작가, 아주 다양한데요. 그 중에 핵심만 말씀드린 거고, 그 17명의 리스트가 있고, 최근에는 22명, 27명까지 늘고 있는데, 이제 그건 진짜 그 중국의 최대 권력 그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27명 리스트에는. 그리고 참 이런 생각 들죠. 중국은 위에서 오더가 내려오면 그대로 모든 게 실현되는 나라구나. 살인사건도 묻어버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살인사건은 뭐예요? 사진 찍고, 혈흔, DNA 확인하고, 부검 똑바로 하고, 발표도 하고, 목격자들, 지인들, 가족들, 죄다 불러가지고 인터뷰하고, 이게 절차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했는데 숨긴 건지 모르겠어. 또 사건에서 제일 궁금했던 거, 위멍롱 휴대폰 어디 갔냐. 위멍롱이요, 마지막에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참 이것도 짠한데, 그 내용이 뭐냐. 엄마, 그들이 송금하는 돈을 볼 때마다 토를 해요. 그 돈은 제가 번 게 아니에요. 너무 더러워요. 이제 작별 인사를 해야 돼요. 어머니, 그들이 언제든지 와서 저를 죽일 수도 있어요. 농담이 아니고 환각도 아닙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예요. 그 뒤에 이 휴대폰 어디 있는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경찰이 가지고 있나? 가족들에게 줬나? 사고 사람에. 그럼 가족들이 받아야 맞는 거죠. 근데 이 휴대폰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10월 말에 사건 벌어지고 2달 만이에요. 완전 엉뚱한 곳. 아예 위멍롱과 관련이 없는 곳. 이거 중국 어떤 SNS 방송팀, 구스 브로드캐스트 팀이라고 하는데요. 방송이라기보다는 그냥 가십을 빠르게 실어 나르는 그런 계정이고, 안 좋게 보면 우리나라 약간 레카 같은 그런 계정인데, 위멍롱의 웨이보 계정을 보니까 그 연동된 번호가 베이징 차오양구 린추이로에 있는 1번지에서 사용된 게 나옵니다. 여기도 완전 고급 아파트예요. 쌍린스자라는 아파트거든요. 여기서 신호가 잡힌 거예요. 그럼 누가 쓴 거야? 2달 만에 누가 이 휴대폰을 쓴 거야? 자, 이 번호 쓴 사람 장옌이라는 여성인데요. 그래서 이 가심 매체에서 해킹해가지고 휴대폰 위치가 어디 있었나 그동안에 그걸 쭉 추적해봤거든요. 근데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위멍롱의 모든 위치 기록들이 사라져 있습니다. 이거 고의로 삭제한 거래요. 조금 기록이 남아있긴 한데 그게 위멍롱 베이징 집 주소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는 없어.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위멍롱이 스케줄을 했을 거 아니에요. 왜 그 위치는 안 나와? 그리고 지금 이 위치가 잡힌 쌍린스자 아파트 있죠? 진짜 중국에서도 최고위층만 사는 초고급 주택 단지래요. 일반인이 출입조차 할 수 없대요. 그럼 이 휴대폰 가지고 있는 장옌도 알만한 사람이겠죠. 이 사람 누구냐? 위멍롱에 출연한 슈퍼보이 2013년도 기획한 사람입니다. 얼굴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냥 이 업계에서는 되게 유명하다고 해요. 또 베이징 가오텐 스신 영화, TV, 미디어 회사 이사로 있는데요. 다 이 부촌 차오양구인데 위멍롱 떨어진 아파트도 차오양구입니다. 자, 일단 이게 알려지고 지역을 떠나서 사람들 놀랐죠. 아니 왜 휴대폰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지? 저 들고 있는 거 증거인멸 아닌가? 추락사라고 하더니 경찰이 왜 저 휴대폰도 제대로 회수하지 않은 거지? 그리고 신호 기록이 삭제가 됐어요. 이것도 또 중국의 고위층이 아니면 그들의 지시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해요. 검열이랑 같은 거죠. 자, 거기다가 사건이 벌어지고 2주 뒤에요. 누군가 위멍롱 웨이보 계정에 있는 사진을 삭제합니다. 그러니까 총 게시물 수가 뜨잖아요. 그게 점점 줄어들었어요. 누가 지운 거야? 휴대폰 가지고 있는 장옌인가? 매니저 두창인가? 그렇게 네티즌들이 어떤 사진을 지웠나. 그러니까 팔로워가 2,500만이니까 막 조금씩 힘을 보태면 추적을 할 수 있나 봐요. 그렇게 어떤 사진을 지웠나 하고 보니까 바로 이 사진입니다. 미술관에서 찍은 거예요. 그냥 양탄자 전시회인가 싶기도 하고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 막 체인 같은 것도 보이고 붉은색, 전체적으로 붉은색 느낌이 나죠. 자, 이 장소가요. 베이징에 있는 798 큐브 아트 뮤지엄이고요. 지난 6월에 위멍롱이 방문을 한 거예요. 근데 누가 왜 이 사진을 지웠을까? 그냥 미술관인데?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자, 네티즌들은 그럼 이때 어떤 전시를 했었나 궁금하니까 이제 막 알아본 거예요. 추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시기에 같은 전시하던 시기에 여기 갔다가 후기를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9월 6일에 남겼는데 그가 본 게 뭐였냐? 고어물, 고어 작품들. 위멍롱이 양탄자 사진을 찍었을 때 그 바로 옆에서 이 고어 전시회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막 얼굴이 막 팅팅 뿌른 그런 영상들, 시신, 몸 절단된 부위들, 왜 에드게인이 만들었던 사람 피부 수트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 방문객이
사진을 이제 딱 찍어서 막 관람 후기라면서 올렸는데 이게 너무 정교하니까 사람들 뭐 이거 AI인가? 근데 뭐 실제라는 건 말이 안 되지. 이 전시회가 심신미약자 관람 금지 전시였던 거예요. 이 전시 주최자가 누구냐? 자, 여러분이 제일 처음 사진으로 봤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 흰 색깔 옷 입은 남자랑 까만색 옷 입은 남자 보여요? 손을 이렇게 잡고 있죠. 잡고 있고 처음 이 사진 공개됐을 때 이 사람 누구냐, 이 둘이 누구냐 이런 얘기 되게 많았거든요. 물론 친구가 지인이 지금 사망했어. 위멍롱이 사망하고 그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좀 되게 슬퍼하는 모습 같기도 한데 참 이게 뭐 좀 손을 남자 둘이 이제 맞잡고 이러고 있으니까 조금 했는데 위멍롱이 떨어진 그 아파트 5층 집주인이 지광광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광광의 남자친구가 전시회를 한 거예요. 남남 커플이에요. 남남 커플. 위멍롱이 사망한 그 집은 지광광의 집이야. 위멍롱이 전시회에 갔는데 마침 그 전시회 사진이 삭제가 됐네? 이때 이 시기에 미술관에서 뭘 전시하고 있었지? 라고 막 파헤쳐 보니까 지광광의 남자친구의 전시가 하고 있었네? 근데 왜 이 양탄자 사진은 삭제가 된 거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엉망진창 그쵸? 막. 지금 나오는 의혹 798 큐브 아트 뮤지엄은 그냥 전시회가 아니라 아주 은밀한 목적을 가지고 예를 들면 스폰해주고 권력층들 와서 같이 이게 숨어있는 놀이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답답한 거 가족이죠. 특히 어머니가 혼자 위멍롱 혼자 키웠단 말이에요. 성공한 줄 알았는데 앞날이 창창한데 그 아들이 사고로 죽었대. 그것도 아주 의문스럽게.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위멍롱 사망하고 며칠 뒤인 9월 16일에 위멍롱 스튜디오 소속사 계정으로 어머니가 입장을 발표합니다. 근데 한번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위멍롱의 어머니입니다. 최근 저는 엄청난 슬픔을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위멍롱이 음주 후 실족 추락으로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이 사고는 우리 가족을 깊은 비통에 빠뜨렸습니다. 공안은 이미 상황을 저에게 통지했고 사후 처리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이성적으로 바라봐 주시고 더 이상 추측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 아들 위멍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품고 매일 잘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위멍롱이 바라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멍롱이 하늘에서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걱정하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위멍롱 어머니 드림. 어떠세요? 어머니가 쓴 입장문인데 이게 이렇게 아들에 대한 사랑이나 진심 어린 표현보다는 어떻게 죽었는지 음주했고 실족했고 예기치 못한 사고로 떠났다. 또 공안이 저희에게 알려줬고 사후 처리 잘했습니다. 더 이상 루머를 퍼뜨리지 말아주세요. 이 마무리까지. 이게 진짜 위멍롱의 어머니가 쓴 걸까요? 누가 불러주는데 받아 쓴 것 같기도 하고. 자, 얼마 뒤에는 또 다른 내용의 어머니 입장문이 나오는데요. 여긴 지장이 찍혀 있어요. 자, 뭐라고 하냐? 제 아들은 살해됐습니다. 범인들은 거짓말하고 있고 공안에서 모두 덮으려고 합니다. 정의를 밝혀주세요. 지장 찍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저도 솔직히 이 지장 찍은 문서를 봤거든요. 좀 가짜 같기도 한데 근데 둘 다 어머니가 쓴 건지 아닌지 몰라요. 둘 다 믿을 수가 없어. 의혹이 없다라고 하는 입장문과 의혹이 있다라고 말하는 입장문 둘 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 한때 어머니가 연락 두절됐다, 실종됐다 이런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 뒤에 모습을 보이긴 했어요. 많은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얼마 뒤에 위멍롱의 사촌이라는 사람이 폭로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인증까지 다 했어요. 위멍롱 어린 시절 사진 다 공개하고 폭로를 딱 했는데 역시나 이 글도 얼마 안 가서 삭제됐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위멍롱 사망 소식을 TV를 보고 알았습니다. 경찰이나 회사에서 연락 온 게 아예 없대요. 그리고 다음날 11일에 위멍롱 어머니랑 같이 호텔로 갔는데 이때 호텔 직원
소속사 직원, 경찰이 휴대폰이랑 호텔 키를 가져갔습니다. 이건 밖에 나갈 수도 없는 거고 연락도 아무도 하지 말라는 거지. 참고로 이때 소속사 직원이라고 하면 그 이미디어 전 소속사 직원들이 왔어요. 와서 막 해준 거예요. 자, 아무튼 며칠 동안은 회사를 거쳐야만 정보를 받을 수 있고 정보를 줄 수 있다고 말했어요. 심지어 위멍롱 아파트에도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거주하던 위멍롱이 집 있죠. 거기도 못 들어가게 했대요. 가족인데. 아니 경찰이 사고 사람에 사고인데 왜 아들 집에 못 들어가게 해요? 이렇게 가족들까지 통제받았다라는 게 드러났는데 그러니까 지금 가장 답답한 쪽은 가족들인 거예요. 또 그 마지막 순간이 너무 끔찍하니까 가해자도 뭐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17명이 조직적으로 사람 하나 죽인 거 아니에요. 참 이게 가능하다는 게 신기합니다. 시신도 여태 못 받지 않았나요? 지금 시신 받고 화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화장터에서 찍힌 영상이 있긴 한데 이 영상도 사실 제가 진짠지 가짠지 모르니까. 근데 사촌분 괜찮나요? 모르죠 뭐. 몰라요 지금. 몰라요. 자 그리고 지난 9월 21일에 차오양 공항국에서 드디어 이 일에 대해서 공식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3명을 체포했어요. 3명. 발표 내용은 클린 인터넷 2025 캠페인 시행 후 공안은 건강한 사이버 공간을 지키기 위해 온라인 루머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 왔습니다. 최근 위 모 배우의 추락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개인들이 관심과 조회수를 얻기 위해 조작 영상과 합성된 허위 정보를 퍼뜨려 공공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미 사건을 접수해 조사 중이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 땡땡 40세 여성 체포, 위안 땡땡 29세 여성 체포, 쉬 땡땡 41세 여성 체포. 혐의는요 허위 사실 유포. 위멍롱 사건이 조작됐다고 그 루머를 퍼뜨렸다는 거예요.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온라인 루머의 제작 및 유포를 법에 따라 계속 엄격히 조사 처벌할 것입니다. 거기 이제 가겠지. 그 정신교육계대 거기 가겠지. 이 체포된 사람이 저는 3명 체포됐구나 기대를 했는데 아니었어. 네티즌들 3명 체포한 거예요. 이것도 이제 더 이상 못 쓰게 막는 거죠. 아무 말 하지 말라고.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지. 아니 지금 살인사건이 벌어졌는데 아이러니하게도 17명은 조사를 안 받았어요. 그리고 이 17명 중에서 아까 뭐 텐 하이룽이나 뭐 숭이랑 같은 배우들은 내가 조사 받겠다, 경찰 조사 받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뭐 그 뒤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결과 나왔는지 뭐 이것도 몰라. 막 몰라요 진짜. 이 중국에는 알 권리가 전혀 없어. 그러다 결국엔 네티즌 3명만 구속이 된 겁니다. 본보기로. 중국은요, 여러분 2020년부터 매년 청랑이라고 하는 클린 사이버 스페이스 캠페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 이게 매년 업데이트가 되는데 올해 2025년이 제일 강하다고 해요. 이 법의 목적이 뭐냐? 자, 첫 번째, 온라인 루머 단속. 연예인들, 정치인들, 그 스캔들 게시하면 안 돼요. 두 번째, SNS 계정 정리. 웨이보, 더우인, 샤오홍슈, 당국이 루머로 판단되는 글을 올린다. 그럼 바로 계정 삭제. 심지어 X도 X 중국 것도 아닌데 여기에 중국인이 올린 글도 추적을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연예계 팬덤 단속. 악플 달면 안 되고요. 조직적으로 댓글 쓰는 것도 안 돼요. 그리고 불법 컨텐츠 차단. 특히 정부랑 정치를 비판하는 글 있죠. 집값이 왜 이렇게 비싸? 청년들 일자리가 없다! 이런 거 얘기하면 삭제. 이렇게까지 표현을 제한하는 건 국제적으로 봤을 때 이게 바로 검열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처음에 제 위멍롱 이름 검색 못하게 했다 그랬죠. 근데 은어도 검색 못하게 했어요. 위멍롱 별명이 작은 물고기였거든요. 중국에서 물고기를 위라고 한대요. 그래서 위멍롱 위랑 발음이 같으니까 작은 물고기라는 별명이 생겼는데 팬들이 그 위멍롱 이름 피해서 우회해서 그 작은 물고기라고 이제 막 또 포스팅을 했어. 나중에 이것도 안 나와. 다 검열. 나중엔 진짜 그 물고기 관련 업자들 있죠. 그 찐 어부들, 낚시꾼들 계정 정지되고요. 그런 해프닝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팬들이 물고기 막혔네. 다른 발명. 뭐 작은 안개. 뭐 멍롱이라고 해요. 약간 멍롱이 우리나라 말로 몽롱하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안개. 이렇게 검색했는데 올렸는데 이것도 막혔어. 레몬으로 바꿨는데 또 안 돼. 나중에는 하늘이 화났다 이것만 올려도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건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거죠. 자, 결국에는 지금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온갖 음모론만 가득한데 이건요 정부가 당국이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정말 사고야, 진짜 찐 사고라면 그냥 속 시원하게 부검 결과 발표하고 현장 사진 공개하고 17명 다 조사하면 해결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중국 시민들이 불안해하는데 또 무서워하는데 17명 조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해결될 일 아니에요. 깔끔하게, 완전 깔끔하게. 근데 오히려 문제를 축소하려고 하니까 이 음모론이 더 커진 겁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얼마나 불안해요. 아니 2,500만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대형 스타도 저렇게 순식간에 목숨을 잃고 이렇게 싹 묻혀버리는데 우리 같은 일반인이 우리가 억울하게 죽으면 누가 도와주지? 운 없이 내가 이렇게 높으신 양반이랑 잘못 엮였어요. 그럼 내 얘기는 누가 들어주지? 당연히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그리고 이번 사건 통해서 알 수 있는 건요. 이게 정말 그 거대한 악순환의 구조입니다. 제일 먼저 연예계 산업. 특히 이 정부 아래에 있는 국영기획사, 방송사 여기서 얼마나 연예인들 착취하는지. 그리고 여기 들어온 연예인들은 이제 막 성장하려고 하는 신인들이란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간절한 게 뭐예요? 커리어 손에 쥐고 요구하는 거예요. 너 만나라. 이게 오래된 관행이라고 합니다. 이거 안 없어지면요. 언제 또 위멍론 같은 피해자가 나올지 몰라요. 뭐 지금도 벌어지고 있을지 몰라요. 솔직히 뭐 미국도 그랬는데 미국 DD 케이스만 봐도 알 수 있죠. 뭐 중국도 이렇고 뭐 우리나라라고 뭐 다를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건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과 귀와 입을 막아버리는 어느 세력. 그들, 그 권력 계층. 그래서 사람들이 이 위멍롱 사건이 남일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이 사건이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스티스 포 유멍롱 운동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도 뭐 X나 페이스북, 인스타 이런 데서는 검열까지 안 되니까 이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건의 정의를 추구하면서 진실과 책임을 요구한다. 이 캠페인에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링크 넣어둘 테니까 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뭐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서명하는 거. 그래서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넣어둘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